직원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유혹들, 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이해 충돌.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케이스포 직원들의 본격 이해 충돌 청렴 케어 프로그램 당신이 혹하는 이해 충돌 상담소가 지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와. 오늘도 뜨끈한 국밥처럼 진득하게 상담을 진행해 주실 청년 박사 김미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아, 국밥이요? 예, 국밥이요. 진짜 국밥이 좀 먹고 싶네요. 그러네요. 어떤 네. 국밥 드실래요? 곰탕을 좋아합니다. 참 찬물을 끼얹네요. 네, 아유, 그러게요. 감독님 이따가 국밥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이번 상담에도 함께 해주실 두 분도 자리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감사팀장 정우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요리팀 장현겸 내립니다. 네. 네, 또 오셨어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혹하는 이해 충돌 상담소 상담소. 두 번째 시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줄 첫 번째 의뢰인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미남이시네요. 네, 보조개가 쑥 들어가네요.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의뢰인이 나와주셨는데 굉장히 젊은 사원이시거든요. 혹시 장기 자랑 같은 거 없으세요? 안 그래도 시키실 것 같아서 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 영화 관상에서 관상. 이정재 배우의 대사를 배우 이경영님께서 오, 하는 설정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권선거 양반, 내가 청렴한 공직자가 될 상인가? 관상이라는 게 참 재밌어. 여기까지 합니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저기 팀장님은 개인기 없으세요? 아, 전 없습니다. 아, 네, 저도 하나 따라해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아, 오픈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고민을 들고 또 상담소를 찾아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제가 용역 업무를 하면서 용역 계약 업체를 알게 됐는데 당시에 담당했던 이제 담당자가 저랑 말이 너무 잘 통해서 네, 호영호재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좀 해줬습니다. 근데 고맙다고 기프티콘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해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일단 한사코 거절은 했는데 이런 것도 혹시 문제가 되나요? 이게 요즘은 카톡으로 몰래 보내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은데,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해주었다는 조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뭐 일단은 직장생활 노하우 같은 거를 물어봐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상담을 해주다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랑 좀 비슷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상담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대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박사님 등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이브인가요? 아웃인가요? 여러분, 이게 네. 과연 세이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아웃입니다. 네, 아웃이에요. 그렇죠. 아웃이죠. 자꾸 그렇게 분위기 흐리면 아웃! 네. 자, 이 사실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행위에 속하는 이 중요한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사항이 되는데요. 이 공직자는 직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꼭 외부 강의, 자문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 직무와 관련된 조언도 공직자 신분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위예요. 그렇군요. 그럼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 또 그러니까 단순한 조언이나 상담,
또 이야기의 행위도 자칫하면 공직자가 외부 활동 자문을 한 행위로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아나운서님 이제 네. 알려드릴 게 없는데요. 별 이 말씀을요.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럴까요? 재밌으신 분이에요. 예. 네, 팀장님. 이런 제한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그럼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런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5가지 정도의 제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세 번째로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 자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 네 번째로는 외국의 기관, 협회, 단체들을 대리하거나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관련된 직무에 또 다른 직위를 대리하는 행위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저 정말 몰랐습니다. 자,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우는 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하는 경우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허가 없이 위반하시면은 징계와 함께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듯이 또 말 한마디에 청렴을 망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공직자 신분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배우게 되네요. 앞으로는 청렴의 무게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의뢰인님 상담으로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너무 속 시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혹시 박사님께 온 편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제가 인기가 상한가니까 네, 그렇죠. 팬레터가 오지 않았을까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꼭 물어보고 싶다는 정보가 있어서요. 좋습니다. 그럼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해충돌방지법에 궁금한 것이 생겨 이렇게 펜을 잡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계약 업무 부서는 아닌데 소액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큰 계약은 아니고 소액으로 계약하는 경우 이미 거래해본 곳들이 믿음이 가고 빠르게 일처리를 해줘서 자주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수의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박사님. 네.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제가 말이죠. 네. 이 이해 충돌 상담소를 열면서 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해 충돌 방지법의 취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러면 어떤 부분이신가요? 어떤 부분일지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자, 공공기관에서 작은 계약이라도 공직자의 편의와 사적인 이해관계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죠. 아무리 작은 금액 그리고 가벼운 행위라도 그 무게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해가 안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자, 장 대리님 큐! 수의 계약이라도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의 계약에 관련해서는 여러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들과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는 관계자로 지정된 5가지 분류. 자, 첫 번째는요. 소속 고위 공직자 및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감독기관 또는 모 회사의 공직자입니다. 해당 기관의 담당 공직자들은 당연히 제한되는 관계자군요. 맞습니다. 역시 똑똑하세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의원. 예. 네. 알아들으셨죠? 의원, 네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 그리고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네. 아, 그게 바로 그 외부에 계시는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 의원 같은 관계자분들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역시 우리 팀장님도 똑똑하세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 그리고 단체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 사업자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고위 공직자와 계약 업무 담당자들은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하는 경우에는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실 때는 신중에 신중을 더 하셔야겠죠. 공직자의 무게감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알찬 정보들을 얻어가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의뢰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저희에게 직접 전달된 사연을 만나보는 시간, 청렴 케어룸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스포에서 근무하고 있는 늑대입니다. 늑대. 네. 네, 갑자기 한밤중에 카톡이 도착을 했어요. 저는 보이스피싱인가? 광고 문자인가? 했는데 예전에 함께 일했던 외부 업체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의심스럽네요. 밤에. 알고 봤더니 제가 얼마 전에 동료에게 들은 사업 관련 중요 정보가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랬더니 글쎄 제 후배한테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후배가 엄청 당황해하면서 제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더라고요.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박사님, 네. 청렴 케어룸에서 이렇게 사연을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우리 당호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예시가 될 만한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먼저 미공개 정보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공개 정보가 단순히 공개되지 않는 정보가 아니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네. 비밀 그리고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들은 외부로 나갔을 때 큰 그렇죠. 이득을 불러올 네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의 비밀 정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렇죠? 네. 이러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알려주고 금품을 받을 경우 명백히 불법입니다. 불법. 철컹철컹. 네, 그럼 위반 시에는 어떤 벌칙이 규정되어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가 공직자 또는 제3자인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 또는 사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구분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옆에 띄워드릴게요. 점점 말투가 저랑 어딜까요? 닮아가는 비슷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영광입니다. 네, 그 영화에서 그 네. 정보를 빼내어 파는 정보상들의 최후가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불법성이 있었군요. 네, 스파이 나빠요. 나빠요. 네. 자, 이 현대 사회에는 이러한 보안과 비밀 엄수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역시 비밀과 정보를 청렴하고 정의롭게 다룰 줄 알아야겠죠. 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고민 상담을 위해서 이 이해충돌 상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의뢰인님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뢰인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근무 중인 임선아입니다. 네. 아우, 정말 가슴이 아프셨어요. 네. 아, 딱 보니까는 아주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를 보시고 마음 편안하게. 예. 저 또한 긴장을 합니다. 네. 긴장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네, 거부하지 마세요. 긴장이 되면 긴장하세요. 오은영, 아니 김미려, 김미려님? 뭐라고 네네. 제가 불러야 될까요? 그냥 박사님이라고 아. 오늘은 편안하게 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김미려 박사님.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또 뭐 원하는 거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김미려님 정말 팬인데 그럴 줄 이따가 알았어요. 예, 방송 요거 끝나고 나면 꼭 이거 사진 한 장 저랑 찍어주세요. 좋습니다. 저도요. 네, 다 박아드릴게요. 예, 예. 다 박아드려요. 네, 콜. 자, 네. 들어볼까요? 그럼 의뢰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에 내 집 장만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진짜 박수를 많이 쳐줘야 돼요. 어머머머, 이렇게 네. 힘드시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 가는 곳이 회사에서 멀지 않고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삿짐 비용을 알아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짐도 얼마 되지 않는데 회사에 업무용 차량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잠깐 그렇죠.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한두 시간 정도 써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 이제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다가 제가 아주 혼이 났거든요. 네. 손 잘 내셨네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머나, 어머나. 개인기가 있으셨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 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대여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은 되고 또 어떤 물건은 안 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바로 지금이 솔루션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및 수입 금지에 관한 제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인지 한번 우리 의뢰인님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그래서 스피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네. 제가 보여드리는 카드에서 공직자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물건이면 O! 네. 그리고 아니면 X를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러다니는 리어카, X. 커피 믹스, X? 방치 중인 비품 카메라, X? 구명 조끼. 오? 네, 끝났습니다. 끝이 났는데요. 퀴즈를 생각보다 너무 잘 풀어주셨는데요. 공부는 조금 했어요. 네, 선물을 네.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물티슈랑 여기 네. 팩도 이렇게 여자라고 또 이렇게 챙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수많은 사례가 나왔지만 사실 공공기관의 물품을 공직자가 함부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가볍고 쓰지 않는 물건일지라도 공공기관의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네. 공직자 여러분, 커피 믹스 잔뜩 집에 가져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회사에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건 괜찮죠. 싸가지고 가는 문 밖에 거는 나가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를 위반 시에는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공공기관의 물품을 통해서 공직자나 제3자가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모두 환수 조치됩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어떠세요, 의뢰인님? 오늘 고민이 좀 풀리셨나요? 네.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네.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인기 많은 박사님의 금쪽 같은 상담을 또 받고 싶어서 사연을 또 하나 갖고 나오셨다고 해요. 한번 네, 사연을 네. 들어볼까요? 제가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타 기관에서 채용 업무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제 친구의 사연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기관에서 채용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비공개 모집으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채용건이 있는데요. 이력서를 정리하는데 낯익은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이름이요? 네, 설마 했는데 몇 년 전에 다른 부서에서 모셨던 팀장님의 아드님이시더라고요.
최근에 그 팀장님의 큰 따님 결혼식 때 축하해주러 갔다가 인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봤던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을 해두었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팀장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도와줄 수 없겠냐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친구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사연이긴 하지만 네. 이게 공개 채용과는 다르게 비공개 채용이나 모집의 경우에는 종종 옛날에는 이런 일이 좀 생겼다고는 합니다.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및 금지 행위에 가족 채용 제한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공공기관 전체에는 고위 공직자 그리고 채용 업무 담당 공직자들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그리고 유도 또는 묵인하는 경우를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가족 채용 제한의 적용 대상인 채용 업무 담당자에 인사 담당 실무자가 아닌 부서장 이상의 상급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채용 업무 담당자의 범위에는 그 일을 직접 처리하는 담당자 이외에도 그걸 결제하셨던 결제 선상에 있는 모든 상급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징계 및 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세네요. 물론 그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런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공공기관 청렴을 해치는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당당하고 청렴한 문화를 위해 케이스포의 모든 임직원이 멀리하고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및 금지 행위를 오늘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공직자들의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위한 상담소, 당신이 혹하는 이해충돌 상담소! 네, 그 2번째 시간이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우리 박사님 너무 설명이 대단하십니다. 아유 세상에. 쪽집게 설명에 맞아요. 단호박 판정,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킹정합니다. 킹정. 킹정. 전 뭐든 싹 가능입니다. 네. 자,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거울과도 같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비춰보고 공정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바로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오늘도 청렴 명언이 마구마구 터지는 것 같아요. 명언뿐만 아니라 네. 매력도 터지죠. 맞습니다. 네. 아니,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네. 공직자란 무엇인지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영겸 대리님, 정우식 팀장님 또 네. 어떠셨나요? 상담소를 다니면서 조금 더 해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충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너무 즐겁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청렴한 공직 생활을 위한 상담은 계속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부조리 신고 유형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신이 혹하는 이해충돌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